정부 방침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선박 연료나 물품 공급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크루즈선의 부산항 입항이 금지됩니다. 당장 이달에만 10척의 입항이 확정됐었는데 전면 취소됩니다. 부산에 사는 항공사 승무원이 신종 코로나 27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 승무원이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자택에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70여 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기업 운영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정구 금샘로 건설공사가 부산시와 부산대의 대립 속에 4년째 중단돼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공사는 27년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관광객을 몰고 오는 크루즈선은 큰 환영의 대상이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지금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크루즈선이 몰려드는 부산항은 검역 강화 조치에 이어 아예 크루즈선 입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의 크루즈 입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여파입니다. 특히 일본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11일을 기준으로 선박 내부에서 130명 이상이 집단 감염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항도 결국 크루즈선 입항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부산항의 크루즈선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우선적으로 11일과 12일 부산항에 기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이 들어오지 못하고 2월 입항 예정이었던 다른 크루즈선들도 선박 연료나 물품 공급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입항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에는 일단은 7척이 확정되어 있었고요. 9월에는 10척이었습니다. 2월 달에는 확실하게 취소할 거고요. 3월은 그거 분위기를 보고.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11일 국내 27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한 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돼 부산시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퇴원한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현황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중국에서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했고 전 세계 확진자 수는 4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확진자도 1명이 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28명입니다. 28번째 환자는 30살 중국인 여성으로 3번 환자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이겨낸 환자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25살의 11번째 환자가 10일 만에 완치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4명이 퇴원했고 24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는 국내 의심 환자는 총 3,600여 명으로 10일과 비교해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 교민 17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3차 전세기는 11일 저녁 8시 45분에 출발해 12일 아침 김포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주민 반대는 없어 격리 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중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 4만 2천 명, 사망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 대비 감염자 수는 2,400여 명, 사망자는 100여 명 늘어난 겁니다.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 3명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일본,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등 28개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4만 3천여 명입니다. 나라별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홍콩 42명, 태국 32명, 한국 28명, 일본 26명 순입니다.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지금까지 135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배 안에 한국인이 14명 있는데 감염 확진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산 추세가 꺾일 줄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대기 중에 배출되면 감염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소독을 실시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쓰고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39 혹은 지역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에서 발현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지난 2003년 사스 때를 떠올리게 하죠.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국내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국내 확진자 중 중국인 감염자 수는 6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감염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을까? 이는 여러 가지 통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18.1%에서 지난해 25.1%로 증가했고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2.3%에서 21.3%로 늘어나 사스 때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를 비교했을 때 지난 2003년 5만 2천여 명에서 2018년 17만 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국인 수를 봤더니 2003년 2만여 명에서 올해 2월 기준 16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8년 전 사스 때와 지금의 한중 간 산업 인적 교류 규모가 크게 확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 교류, 즉 관광객의 이동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3년 51만 명에 그쳤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8년 470만여 명에 달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 발생 당시 190만여 명이었던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과거보다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결과 감염병 전파의 규모와 속도 역시 확대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 광동성을 다녀온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까지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가족 간 감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대처법은 없을까요?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50대 남성과 30대 중국인 아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중국 광동성에서 귀국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중국에 간 적이 없었지만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내 전파로 추정됩니다. 인근 지역도 술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근데 시흥 분들도 여기 많이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믿고서 지금. 가족 간 전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뒤 발병한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3차 감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가족 사이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환자의 전파는 환자에서 나오는 비말, 그러니까 이제 뭐 콧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어서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전염이 굉장히 쉽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전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자가격리만이 가족 간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격리 대상이라면 집안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끼는 것은 당연하고요. 개인 위생,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도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식사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곧 한 달. 감염 경로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상반기 본격적인 채용 시즌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채용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등 취업 준비생들이 이중구를 겪고 있습니다. 취업난 공포에 코로나 공포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졸업식도 입학식도 개강 일정까지 연기된 대학가입니다. 이맘때면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도서관 등으로 학생들이 붐빌 시기지만 요즘 캠퍼스에는 학생들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해외 취업 일정에 맞춰 취소할 수 없는 교육 일정은 소단위 강의실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도 학생도 손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습니다. 신종 무한폐렴 관련해서 학교에서 크게 두 가지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외부 집체 교육은 모두 변경을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잡혀져 있는 교육은 신종 무한폐렴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실시한 후에 최소한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3월에 저희가 예정되어 있었던 공공기관 잡 콘서트도 저희가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3월에 저희가 외부 집체 교육이 2박 3일로 외부에서 숙박 교육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를 지금 한 형태고요. 상반기 잇따라 열렸던 취업박람회는 물론 채용기업체 면접 일정까지 연기되다 보니 취업 준비생들은 이래저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제 주변의 친구들이 연기된 학생들도 있고 또 그게 연기가 되면서 다른 기업이랑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그래서 좀 곤란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불똥이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전선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걱정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침바구니나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자제하고 외출도 꺼려하는 분위기인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면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염될까? 나 보름 만에 집에서 나왔어요. 나도 안 나와 다녀요, 요새. 빨랑 저거에서 끝나야지. 여러 짓이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코로나 같은 게 면역력이 강해야 안 한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은 일상의 모습도 바꿨습니다.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는 필수.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쓰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실내 공간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대중교통 탈 때가 제일 무서워요. 기침하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가게도 등장했고 하루 평균 수만 명이 찾던 아울렛도 바쁘게 돌아가던 전통시장도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실감나지. 피부를 느끼고 손님들 일단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기 싫어하는데 3분의 1도 안 나오신다는 거. 그게 더 힘들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외출이나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를 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염병 스트레스. 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한 증세가 이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스트레스는 전염병 대유행기 특히 초기에 어느 정도는 모두 국민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을 볼 때 다소 많은 국민들이 좀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감염은 결코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활동들을 지속해야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걱정보다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감염병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평소 우울감을 느껴왔거나 스트레스에 예민한 이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전문 상담 창구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한 명 더 발생했습니다. 새로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부산에 사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중국 광동성에 있다가 마카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2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자택에 격리돼 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1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의료감시를 받는 사람은 자가격리 22명을 포함해 모두 95명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70여 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기업 운영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3%는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으며 직접적 피해가 불가피한 기업도 30%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원부자재 수입 차질에 대한 피해와 우려가 50%로 가장 많았고 수출 지연이 35%, 납기 지연 10% 등이었습니다. 부산상인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지역 기업의 피해 등을 확인하는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예정된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11일부터 한 달 동안 기획공연과 전시,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 앨런 플래처전이 잠정 연기됐고 부산시립합창단의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어르신을 위한 감사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부품 수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11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중국산 부품 재고가 10일까지 모두 소진됐다며 당초 예고한 대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생산 라인의 가동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춘제 연휴가 끝나 부품 공장이 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만큼 오는 17일부터는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월 저희 헬로티비 뉴스 부산에선 금샘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금샘로 미개설 구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멈춰버린 공사 장비가 녹이 쓸어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공사 안내판은 구석에 버려졌고 공사장은 거대한 폐허가 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금샘로 공사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사 현장은 여전히 멈춰선 채 건설 자재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환경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법 주정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곳곳엔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금샘로 공사는 부산시와 부산대의 대립 속에 4년째 중단돼 있고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남노다를 바로 딱 가버리면 엄청나게 시간도 엄청 단축이고 밑에도 교통량도 좀 안 막히고. 또 산성 마을에 가는 사람들도 여기 가가지고 산성로하고 연결되니까 바로 갈 수 있고. 1993년부터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된 금샘로는 중앙대로 차량의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사업비는 1,050억여 원. 하지만 부산대학교 내 교육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서 부산대가 학내 도로 관통 불가 입장을 내놨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금샘로 총 길이 3.5km 구간 중 2.6km 구간은 완공됐는데 부산대 구간 850m가 미개통된 상황. 2020년 12월로 예정된 공기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5월
금샘로 공사가 예정된 구간과 인접한 미술관의 외벽이 붕괴되면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해 부산대를 도로가 간통하는 것에 대한 학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학습은 안정성 지난번에 또 한 분 돌아가신 거 그거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 노선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진동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부산시에선 2월 말까지 부산대 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올해 안에는 금샘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음이라든지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해서 그걸 이제 저희들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금샘로 부산대 개설 구간은 지하차도로 공사하는 방법 외엔 없다는 부산시. 금정산 환경훼손 우려로 우회도로나 평면도로로 건설하는 공법을 주장하기도 부산대 입장에선 난처한 상황. 관계 기관들의 입장차가 계속되면서 3.5km의 도로 개설은 27년째 진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부산 개최를 앞두고 11일 부산 탁구체육관이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탁구체육관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탁구 종목만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용 체육관으로 49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연면적 1662제곱미터,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1층에는 일반 이용객들을 위한 탁구대 10대가 비치됐고 2층에는 선수들의 훈련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중구와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올해 개최 예정인 제8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기간 중 오픈 콘서트 등 일부 행사를 광복로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행사 운영비와 진행 분야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자갈치 시장 유라리 광장 일원에 새롭게 조성될 등대모형 활용과 홍보에도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10일 새벽부터 밤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특히 10일 오전에 부산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속도,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구역과 강수량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사이로 부는 강한 바람인 빌딩풍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까지 빌딩풍 연구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행안부의 빌딩풍 위험도 분석 대상지에 부산이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빌딩풍의 위험도를 분석해 피해 예보와 경보 서비스를 발령하는 등 예방책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죠. 좋은 학교를 찾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일은 지금 부산에서도 여전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더 폭넓은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제와 문화, 각종 도시 인프라 등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부산의 동서격차.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그 격차는 드러납니다. 개발이 더딘 서부산권뿐 아니라 동부산권 내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시에서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학교 간의 기초학력을 비롯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복지에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은 그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의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 것이 또 우리 교육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또 격차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더욱 폭넓은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446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파견해 집중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학생 상황에 맞는 맞춤 지원에 나섭니다. 또 일부 학교에 적용되던 더 행복 교실은 모든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더 행복 교실을 통해 멘토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해 학교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게 됩니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이고 그로 인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다 찾아서 연계를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밖에도 교육복지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연수와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역량도 키워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환적 화물 컨테이너에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73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자금책 B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A씨 등이 시가 31억 원 상당의 국산 담배 70만 갑을 환적 화물로 속여 국내 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25만 갑을 제외한 45만 갑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량만 보면 역대 단일 담배 밀수 사건 중 최대 규모입니다. A씨 등은 한 갑당 1,000원인 수출용 담배가 국내에서는 1,800원에 거래되는 것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려 밀수입을 벌인 것으로 세관은 분석했습니다. 압수된 담배는 모두 소각 등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산시가 올해 민간주간 전시회, 국제회의 10개를 선정해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VR, AR 아시아 서밋을 비롯해 2020 코리아 특장차 박람회, 2020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 윈터, 퍼스널 모빌리티 쇼 등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민간이 주관하는 전시회와 국제회의를 선정하기 위해 전시회 규모와 파급 효과, 발표 등 종합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지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관광 분야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19명을 선정해 제5회 부산관광공사 우수인재상을 수상합니다. 관광공사는 해마다 관광산업 우수인재를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는데 이번 인재상 수상자는 관광레저학과 학술대회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은 동명대학교 한정희 학생과 관광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부산관광고등학교 안은재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수상자들이 모두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해왔다고 관광공사는 밝혔습니다. (2월 10일) 기상정보입니다. 10일 수요일 부산 비 내리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 14도 보이겠습니다. 10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비 내리는 가운데 남해상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기온 포근한 가운데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